발음할 줄 아는 만큼만 들린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성인들과 영어 발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성인들은 학교에서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 앞에서는 영어로 제대로 말하기나 듣기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제가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이라고 제가 그랬죠. 일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점점 더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꽤 많은 어떤 수의 그 성인들이 영어를 이렇게 잘 구사하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직은 그렇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다수가 조금 이제 영어에 대해서 말하기 듣기가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은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학교에서 정확한 영어 발음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대부분이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하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그 시험을 대비한 수험 영어에 가까운 영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말하고 듣고 하는 이런 그런 직접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영어 쪽에서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할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 대다수가 그런 영어를 잘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들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어떤 수험생의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독해 위주의, 문법 위주의 그런 어떤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좀 그 듣고 말하는 데는 학교에서도 그랬고 본인들도 그랬고 별로 큰 어떤 시간을 할애를 못한 그런 결과로 성인이 돼서도 이제 말하기 듣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성인들은 20세 전후를 기준으로 영어 발음 공부를 시작해서 터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을 다 보시고 사회에 진출하시거나 대학교 정도에 가셔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어떤 영어를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유명 영어 강사들이나 해외파 영화 배우들도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유창한 영어 발음을 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어떤 유명인들이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냈다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그냥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영어 말하기 듣기를 그렇게 훈련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는 그런 수준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대부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조차도 성인이 되어서 듣기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봤을 때, 뭔가 성인으로서 영어를 듣기를 이렇게 잘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원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 원리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떤 그런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원리를 한번 쫓아가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과 어린이의 영어 청취 방식은 다르다라고 이제 제가 전제를 던져봤는데요. 그 말을 제가 밑에 영어 문장 두 문장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Children can speak as much as they can hear.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Adults can hear as much as they can speak. 자,
어떤 좀 반대의 상황이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귀로 먼저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귀로 듣고 자기들이 그 영어 문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문자에 대한 이해 없이 귀로 들려오는 영어를 들으면서 그 음에 먼저 적응해서 영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죠 순서죠. 귀로 먼저 영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영어를 정확하게 이제 그 음만 집중해서 영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음에 대해서 더 아이들은 그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폰지처럼 아이들은 이제 빨아들인다고 그러죠. 그대로 빨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발음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서가 듣기가 먼저 정확히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말로 정확한 발음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ults can hear as much as they can speak. 어른들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들을 수 있다라고 제가 거꾸로 이제 바꿔봤는데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보통 이제 독해 위주로 영어를 배우죠. 처음부터 우리가 알파벳부터 배우고 문자부터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거에 더 익숙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영어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문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에 집중한 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귀로 들려오는 그런 음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상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 말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밑에 보시면요.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단어의 음절 구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영어 소리의 음절을 들으면서 영어 발음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영어 발음을 쉽고 정확하게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자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철자까지는 이렇게 발음하고 이 철자까지는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 그냥 포기해버리겠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에 대해서 질려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아이들은 그냥 문자에 대한 부담 없이 귀로만 일단 듣게 하는 거죠. 반면에 성인들은 한국어와 많이 다른 영어의 음절을 한국어의 음절에 끼워 맞추어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 한국말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표현 문자라고 했습니다. 표현 문자, 초성, 중성, 종성이 딱 세트로서 한 음절을 구성하는 그런 언어죠. 그래서 언제나 정확하게 문자와 그 다음에 발음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어는 그렇지 않죠. 문자와 물론 영어도 뭐 대부분은 그런 어떤 음절로 나눠봤을 때 규칙적으로 이제 발음되긴 하지만 한국어는 아주 조금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 영어를 들을 때 이미 터득한 그런 한국어의 음절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서 영어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한국어에 적응되어 있는 익숙한 것이 영어를 정확하게 영어 음절을 구분하는 그런 그 학습에 있어서 아주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발음할 때도 한국어식 음절에 맞추어 발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들을 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한국어의 음에 맞춰서 듣는다는 결국은 그 들어보고 그걸 발음하게 되죠. 발음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방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들이 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 말로 끼워 맞춰서 자꾸 그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음하는 거랑 듣는 게 그냥 합쳐져 가지고 협동을 해 가지고 영어 나름대로의 영어 고유의 그런 어떤 음절이라든지 영어의 어떤 전개 방식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어식으로
자꾸 끼워 맞춰서 영어를 내 머릿속에 전혀 영어 원어민들과는 다른 체계의 그런 별개의 그런 한국인들만의 그런 성인들만의 음절 체계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절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음절을 끊어서 정확하게 이 음절까지는 어떻게 읽고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원어민 그 아이들조차도요. 그런 어려운 영어 단어에 복잡한 음절은 나누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음절을 나누는 그런 어떤 그 조각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joy라는 뭐 명사가 있는데 full 형용사로 만드는 full을 뭐 결합해서 joy full 그 다음에 re라는 어떤 뭐 접두어가 있고 spect라는 그죠 어떤 어근이 있는데 이게 합쳐서 respect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귀로만 영어로 듣다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확히 발음할 줄 아는 거지만 그 언젠가는 이제 문자를 배우기 시작해야 되니까 문자를 배우는 시점에서 가서는 저렇게 음절을 나누는 저런 조각들을 조합해 가면서 따로 또한 그 듣고만 했던 영어와 눈으로 보는 영어의 그런 어떤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는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성인들이 영어 발음을 정확히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 단어부터 음절을 나누어서 발음함으로써 한국어와는 다른 영어의 음절 체계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뭐 공을 던지다죠, 그죠? pitch인데 이 R이 붙으면 이제 뭐 사람을 뜻하는 어떤 전미어가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음절 구분 선을 이제 긋고 나서는 pitch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단독적으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 음절이 그 음절에 대해서 발음의 음가를 또 익히셔야 되는 거죠. pitch, 이렇게 일단은 잘라서 발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발음하는 과정을 먼저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발음했을 때는 또한 어떤 음운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연음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2단계는 이제 연음까지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붙여서 발음하니까 pitch,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cheer 이렇게 그렇게 천천히 해서 점점점 발음을 빨리 해보니까 자연스러운 연음이 발생되는 걸 이제 본인이 딱 이렇게 연결을 통해 가지고 발음하시면서 터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pack, pack, 뭐 이렇게 따로따로 몇 번씩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음시켜 보니까 packing 이렇게 천천히 했을 때와 빨리 발음했을 때 패크인 하면은 뭔가가 좀 어색한 느낌이죠. 그래서 빨리 하니까 packing 이렇게 그 다음에 monstrous plain explain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일단 듣고 계신 첫 번째 목적은죠. 아이들 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뭐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아이들에게 그런 음절 구분 훈련을 이제 시키시면 효과적이겠고요. 또한 그 본인이
또한 이런 음절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슬래시를 해 가시면서 단어장을 보시면서 본인도 이게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 음절과 영어 음절의 비교를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말의 표현 문자라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철자 그대로의 음가를 다 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그래서 그 성향이 영어로 이제 전가되어가지고 영어를 그 표기할 때, 보통 우리 그 영어로 이제 우리 외래어 표기로 이제 쭉 그 다 정해놨죠. 외래어 표기 사전도 있고요. 그래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이제 표기한다고 봤을 때에 자, 영어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음하는 거랑 원어민이 발음하는 거랑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rehistory입니다. 있죠? prehistory.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한국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prehistoric 이게 유검절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 유검절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검절을 보는 게 아니라 prehistoric, pre를 우리는 이음절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한음절로 취급한다는 거죠. pre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tore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스토 우리말이 하는 스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면 store 이 모음이 하나 들어있는 하나의 그냥 음절로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말에서 prehistoric에서 pre에서 한음절, store에서 한음절 이 음절이 줄어버린 그런 어떤 느낌으로 원어민은 prehistoric 이렇게 발음해버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로 발음할 때 영어를 우리가 누구랑 원어민이랑 영어를 하면서도 우리는 prehistoric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잘못 그 습관이 배워버린 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콩글리시 비슷한 영어를 한다, 콩글리시 발음이 난다, 김치 발음이 난다라고 할 때에 그 본질적인 것이 우리 한글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 문자적 그 외래어 표기적으로 발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콩글리시 발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본질적인 그런 영어와의 어떤 차이점이 되겠죠. 스케이트 우리는 사음절이죠. 근데 이렇게 철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 철자면 되겠죠. 그러면 철자가 다섯 개라고 그러면은 상당하게 거기에 뭔가 우리 그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철자의 길이만큼이나 그 음의 길이를 같이 길게 해주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케이트 3절을 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거는 그 A라는 모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끝에 나오는 그 모음은 발음을 안 하기 따로 이렇게 뭐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는 무시해버리고 가운데 있는 A만 발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발음의 어떤 음절을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케이트 해도 이름절로 그냥 처리해버리는데 우리는 스케이트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board 마찬가지입니다. board 우리는 보드 이렇게 해버리지만 이 사람들은 board 해가지고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음절로 그냥 취급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어가 성인들의 입장에서 귀로 받아들이는 영어가 이렇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문자를 같이 병행해서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자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이걸 자꾸 발음하려고 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영어에서의 원어민들이 하는 음절보다도 추가적인 음절을 많이 붙여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발음을 계속 해오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짧게 아주 생략을 많이 하면서 넘어가는 영어 그런 음절을 원어민들이 할 때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아예 되어버린다는 거죠. 일종의 청취불구
그죠? 청취적인 면에서 불구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너무 오랜 세월 잡혀있기 때문에요. 단어의 음절 전개가 여러 단어들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한동했는데요. 그런 이제 음절들이 이제 뭐 우리가 한 단어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길게 영어 음절보다도 좀 늘려가지고 발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단어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조차도 단어에 적용했던 그 한국어 표기적인 그런 음절 인식이 그대로 전가되어 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A lot of people ask me if it'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이렇게 원어민 같으면은 쭉 읽어야 될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한국어 성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과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한번 좀 과장해서 해볼까요? A lot of people ask me if it'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이렇게 조금 우스우시겠지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이 관사어를 그렇게 이렇게 의미를 줘가지고 발음하지는 않죠. 네이티브 스피커들은요. 근데 이런 영어만의 그런 어떤 음절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고 한국어 표기적인 그런 영어를 구사해 오신 분들일수록 이 관사어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A lot of 이렇게 해버리죠. native speaker. 오히려 이렇게 세게 하는 경향이 있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내가 보니까 를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조금 한국어 표기적 그런 영어 음절에 조금 내가 너무 적응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으로서 영어 발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발음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 강의의 어떤 핵심은요. 그렇게 봤을 때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죠. 뭐 규칙이 없이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연음을 할 때도 앞에 있는 자음으로 끝난 단어와 뒤에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을 해서 발음이 된다는 거죠. How much is this apple? This apple.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cheese, apple. 그다음 빨리 발음하니까 How much is this apple?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제 문장들을 보시면서 이제 연필로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서 이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거를 한 음절의 단어처럼 발음을 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연음의 규칙들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인으로서 영어를 잘 들으려면요. 자신의 귀로 들려오게 될 영어의 음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도 많이 들어주셨겠지만 앞으로는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려올 거야 라고 그죠? 그렇게 기대되는 발음들에 대해서 학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그런 발음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발음에 대한 어떤 의무감, 부담감을 가지시고 시간을 들으셔가지고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으로 다양한 영어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꾸준히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되죠. 원어민과 100%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건 무리죠. 어떻게 보면요. 이미 우리 한국어 그런 발음이 우리 구강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안에 어떤 미세한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발음 훈련을 많이 하긴 했지만 100% 내가 원어민처럼 한다라고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70에서 80%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족해야 할 만큼 정확하게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원어민이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영어 발음의 실용적인 면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들이
상당히 영어 발음을 하시면서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왜?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prehistoric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왜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prehistoric 이렇게 끊어서 또박또박 해주면 내가 잘 알아들을 건데 라고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그렇게 발음한 것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 절감적인 그런 효율적인 그네들이 어떤 오랜 세월 동안 해오면서 그죠? 효율적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걸 자기들이 어떤 뭐 개발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면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어민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여서 발음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여서 말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시스템이 발전됐구나라는 걸 내가 발음을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죠. prehistoric, prehistoric. 두 개 비교해보니까 당연히 원어민 발음이 훨씬 더 짧고 빨리 지나가죠. 우리가 물론 듣기에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걔네들의 그런 어떤 입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 입에서 그렇게 한두 번 해서 적응되는 게 아니죠. 계속 꾸준한 발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적응이 돼버리면은 나중에는 prehistory 이렇게 발음하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죠? prehistoric 이렇게 쉽고 짧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면을 내가 수긍을 하기 시작하셔야 그죠? 영어 발음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기 전에 입으로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인들은요. 입으로 그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누가 그렇게 말하면 바로 더 빨리 들리게 된다는 거죠. 한국과 영어의 다른 영어 발음의 세 가지 기본 소리 규칙 뭐 이제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음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인들로서는 음절을 끊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뭐 그 음절을 끊는 것 중에서는 어떤 강세 원칙이 있죠. 모음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 2음절 이상이면은 강세가 온다는 거 있죠. 강세가 오는 그 음절만 강하고 조금 시간을 주어서 발음하고 나머지는 좀 빨리 처리하는 그런 느낌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음이 발생되는데 연음의 규칙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자음과 뒤에 있는 모음이 만나서 이렇게 한 단어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하고 문장 전체를 연결해서 발음하는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문장의 연필로 그리면서 단어와 단어의 음절을 연결하는 발음 연습을 천천히 정확하게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성인들은 연음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영어 억양으로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부수적 효과로 청취 능력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죠? 청취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내 발음이 좋아지면서 내 발음이 네이티브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내가 듣는 것도 내가 발음하는 것처럼 자꾸 들으려고 하게 돼 있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당연히 청취 능력이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발음이 향상되면요. 자, 성인은 발음할 줄 아는 만큼만 들을 수 있다. 제가 뭐 처음 제목은 발음할 줄 아는 만큼만 들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경우보다는 그렇죠? 성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영어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어 발음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있고요. 본인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같은 데 상당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죠.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을 본인이 좀 찾아다니시면서 조금 학습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세 가지 규칙에 맞추어 발음을 직접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요. 그죠? 음절, 강세, 연음의 원칙 세 가지 맞춰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발음으로 원어민의 실용적 발음 방식을 이해하고 수긍해야 된다는 건데요. 내가 연습을 통해 가지고 내 발음이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해 안 됐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안 들렸던 거구나. 내가 원어민이 이렇게 발음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었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하나 둘씩 있으시다 보면은 그 못 들은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또 들리면서 그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발음의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화 되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언젠가는 다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